자, 우리 교재 좀 볼게요. 자, 교재. 자, 여기가 자, 73페이지. 자, 맨 앞에서부터 자, 지문을 같이 정리할게요. 자, 앞에부터 볼게요. 자, 등기가 뭐냐? 그러면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뭘 쓰는 거죠? 자, 우리 부동산 등기는 국가기관 등기관이 자, 등기부에다가 자, 뭘 쓸까요? 자, 부동산 표시와 권리. 자, 부동산 표시도 표지예부에 쓰고 권리도 갑구일구에 쓰는 거죠. 표시와 권리.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 자, 기록 자체. 이런 것들을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뭐냐? 그럼 등기관이 등기부에 뭘 쓴다. 여기까지예요. 그다음에 등기부는 걔네들이 모여져 있는 편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예전에는 종이책으로 만들어요. 종이책. 이었는데 요즘은 자,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는 거죠. 등기 기록이라는 건 부동산 하나마다 한 세트씩 들어가 있는 거. 1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에도 등기가 한 세트 있고 건물에도 등기 한 세트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표제부 갑구일구를 묶어가지고 등기 기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은 자, 이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본다. 방금 본 거죠. 그다음에 언제 맞춰지죠? 언제 맞춰져요?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뭐예요? 식별부. 이때 맞춰지는 거죠. 자, 식별부가 기록돼서 맞춰졌어.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효력은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시죠. 자, 요 절차는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등기 신청은 누가요? 등기 신청은 당사자.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거죠. 자, 이때 당사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가니까 어떻게? 공동 신청. 그죠? 둘이 영동군 등기소에 갔죠? 출석, 방문 신청이에요. 자, 신청서 써가죠? 서면 신청. 강제로 한 거 아니죠? 본인들이 원해서 했죠? 그래서 임의 신청. 그래서 신청 원리가 5개 있습니다. 자, 신청을 하면 접수 또는 저장되는 거죠. 접수 저장되면 자, 이때 해줄까 말까 심사하고 등기관이 거절하면 각하. 자, 본인들이 우리 안 할래요 그러면 취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취하는 요즘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자, 각하 사유가 몇 개 있죠? 11개. 11개 중에 11호가 뭐였어요? 뭔 길었어 하여튼 길었어 그죠? 자, 부동산 표시가 대장이랑 안 맞을 때 각하가 있었어요. 나중에 봐요. 자, 그 중에 각하사 1호, 2호, 3호 쭉 해가지고 11호까지 있는데 1호하고 2호는 꼭 알아야 돼요. 1호는 관할 위반. 딴 동네 께 들어왔다. 자,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등기거리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자, 심사를 통과했어. 그러면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 등기부에 기록하고 나서 이제 어느 등기가 처리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까지 되면 절차가 맞춰졌다. 완료됐다. 끝났다. 자, 끝난 이후에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자, 명신한테 주는 건데 명신이 아니면 완료 통지가 한다. 자, 소관청에도 알려주고 세무서에도 알려주고 계약서는 돌려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료 후 절차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자, 지금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등기 필정보 작성 통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틀이 딱 잡혀야 돼요. 되게 쉬워요. 신청하면 접수. 그죠? 해줄까 말까? 심사하고. 그죠? 안 된다 그러면 뭐? 각하. 그죠? 아무 문제 없으면 실행. 언제 맞춰져? 식별부 맞춰져.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 저장한테. 그죠? 그러면 맞춰진 이후에는 등기필정보 만들어준다. 작성 통지. 여기까지요. 자,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등기는 하나마다 1필토지 1개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원칙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구분 건물 있었죠? 자, 구분 건물은 전부 다 묶어서 한 개의 기록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 그럼 등기 몇 세트? 이거 2세트예요. 건물 하나에 대해서 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고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를 둔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씩. 그래서 1부동산 1등기로 원칙이죠. 근데 구분 건물은 다르죠. 자,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 구분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부동산이 하나예요, 10개요. 아파트다. 아파트면 자, 옆집이랑 잘 막아놓고 출입문 다 해놓고 등기도 구분 건물로 등기됐죠? 몇 개? 10개잖아. 10개인데 등기를 몇 개를 둔다?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서 표제부를 하나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1호, 201호, 301호 걔네들마다 101호, 201호 얘네들을 전유분이라고 하죠. 전유분마다 또 표제부 갖고 울고 따로따로 또 두고 있어요.
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할 건데 일단 전부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개. 자, 전부면 사실은 10개인데 등기를 하나를 둔다. 그럼 원칙이겠어요? 예외겠어요? 다시 자, 하나에 하나잖아요. 2개면 2개, 10개면 10개 이 원칙이지. 근데 여기는 10개인데 하나니까 뭐예요? 예외지. 무슨 지 아시겠죠? 10개면 10개가 원칙인데 10개인데 하나를 뒀으니까 예외라고. 너무 어려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자, 부동산마다 등기는 하나씩 둬야 된다. 부동산 10개면 등기도 10개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사실 부동산이 10개인데 몇 개를 둔다? 하나를 둔다. 그러니까 예외란 말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지 토지마다 또는 한 개 건물마다 한 개의 기록을 둔다. 한 개면 한 개, 2개면 2개, 10개면 10개. 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한동 건물 구분한 건물이래. 구분한 건물 아 그래? 그러면 전부 묶어서 어떻게? 한 개. 이걸 둔다. 여기 예외란 말이에요. 왜 예외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마다 등기를 편성한다. 자, 부동산이 물건이죠? 자, 물건마다 등기를 편성한다. 이거 물적 편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사람마다 편성하면 인적 편성. 물건마다 편성하면 물적 편성인데 우리나라는 인적 편성이 없어요. 물적 편성이에요. 자, 물건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죠? 자, 등기 기록. 자, 표제부에다가 뭘 써요? 부동산 표시를 쓰는 거고, 자, 갑구에다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을구에다가는 소유권 이외에 권리관한 사항을 쓴다. 그렇죠? 자, 한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표제부를 두지만, 자,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 자, 101호, 201호, 301호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따로 두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은 다음 주에 좀 더 할 거예요.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 우리나라는 법률 행위 얘기했었죠.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법률 행위. 자,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이 186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형식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식주의에 따라서 법률 행위에 대한 자, 186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87조도 있었죠. 187조. 이거는 법률 규정이에요. 자, 법률 규정. 외우세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자, 물권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처분 요건이죠. 186조와 7조. 자, 공통점은 물권 변동. 자, 여기도 물권 변동. 그죠? 자, 이거 말고 채권도 있었죠? 채권. 자, 임차권, 한매권은 채권입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내가 이제 또 월세 얼마 좀 내가 빌려주게. 오케이. 끝. 근데 여기다가 등기까지 했다 그러면 제3자한테 어떻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린 등기된 임차권인데 알고 산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채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효력은 바로 발생합니다. 이 채권이에요. 등기까지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이때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자, 세 가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역할. 그렇죠? 자, 법률 행위다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 자, 법률 규정이다 그러면 처분 요건. 자, 채권에서는 대항 요건. 이렇게 해서 등기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퀴즈. 자, 민법에요. 민법에. 자, 245조라는 게 있어요. 민법 245조. 예, 자, 1항이 있고 2항이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냐? 20년을 자, 점유하래. 20년을 점유했어요. 자, 20년 점유하고 있다가 자, 등기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났어요. 20년 점유하고 등기하면 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이라는 게 물건에 대한 권리죠? 취득하는 게 변동된 거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죠. 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되더라. 자, 이게 민법 245조 1항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내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었대. 근데 이거를 몇 년 점유할까? 10년 점유했대요. 10년 점유하면 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됐죠? 자, 결론은 똑같이 물권 변동이에요. 그죠? 자, 여기는 20년, 여기는 10년. 자, 뭐가 달라요? 등기를 미리 해놓으니까 몇 년이 됐어? 10년이 됐고. 그죠? 등기를 나중에 하면 몇 년 점유요? 20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등기 때문에. 자, 점유 20년이 10년으로 단축되는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데. 자, 그래서 이 등기가 자, 점유 10년을 대신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할게요.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자, 10년 점유와 맞먹는 만큼의 등기의 효력이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대충? 예.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요 얘기 할 거예요. 자, 민법 제 245조 1항은 자,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요. 245조 1항. 245조 1항. 이라는 법률 규정인데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라 써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법률 규정이면 등기 없이도 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법률 규정에다가 등기를 하라고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사람 말이에요. 법률 규정인데도 등기해야 물권 변동되는 게 하나 있다. 20년 점유취득시효다.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예. 뭐 이렇게 굳이 열심히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자,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고. 법률 규정은 안 되는데 하나 있긴 하다. 그게 20년 점유취득시효. 이건 법률 규정인데도 등기해야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다라는 거죠. 다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에다가 20년 점유취득시효.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되고 나머지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영 찜찜하네. 괜히 얘기했나?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자, 79페이지 가보세요. 79. 자, 그대로 79. 79. 자, 등기 효력 중에 점유적 효력이라고 나와요. 79페이지 가보시면. 자, 79페이지 6번 보이시죠? 네, 점유적 효력. 자, 소유자로 등기돼 있대요. 그 몇 년? 10년, 10년. 소유자로 평원 공연하게 선임무과실로 점유하면 10년에 점유까지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자, 근데 20년 보이시죠? 20년. 20년 소유자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면 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하나는 10년이고 하나는 20년이고. 뭐 어렵지 않죠? 자, 등기를 나중에 하면 몇 년? 등기를 나중에 하면 20년. 등기를 먼저 하면 10년. 그래서 그 차이가 등기가 10년 점유를 단축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 20년에 비해서 등기부 시효는 등기가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10년이 단축된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자, 등기는 점유 10년만큼의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점유적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얘기할 거예요. 20년간 소유사로 자, 점유를 했으면 자, 뭐 해야 돼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이거는 민법 245조라는 법조문에 나온 거지만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법률 행위처럼 보인다. 이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인데도 등기해야 변동되는 게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봤고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186조 7조. 자, 비교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75페이지로 갈게요. 75페이지. 자, 등기의 종류는 저 이번에는 안 할 거예요. 등기 종류는 뭐 뻔하잖아요. 뭐 원시적, 후발적, 변경, 경정, 전부 무슨 말소 이런 거죠. 말소고. 이번에 안 할 거고요. 자, 요 등기상 얘기해요. 등기상. 등기는 일단 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하는 거죠. 자,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 자, 우리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했어요? 토지와 건물? 건축물? 토지와 정착물. 처음 듣는 얘기예요? 뭐 누가 또 넓은 의미 부동산 뭐 그런 거 배웠어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뭐 준부동산, 법률적 의미, 뭐 별의별 부동산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저하고는 다 필요 없고 민법에 뭐라고 써 있냐? 민법에는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그게 다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정착물 중에서도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 토지하고 건물만. 자, 저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정착물이 부동산이긴 하지만 모든 정착물이 등기법에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정착물 중에서도 건물만. 그래서 토지만.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두 가지 등기부가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기타 정착물에 대해서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우린 모르겠다. 등기 못해. 라고 하고 기타 정착물 중에 필요하면 특별법이 나와서 걔는 특별히 등기 제도를 주자라고 하는 경우는 등기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안 해줍니다. 딱 두 가지만 돼요. 토지와 건물이요. 그렇죠? 자, 되게 간단하죠?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죠? 예. 뭐 어디서 막 준부동산 뭐 넓은 의미 이런 거 따지는 건 다 딴법에서 하는 거야, 딴법. 예,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나 무슨 뭐 세법이나 뭐 중개사법에서 별별 거 다 따지죠. 저하고는 딱 두 가지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딱 두 가지. 그죠? 예. 자, 토지는 지적법에서 한 필지씩 딱딱 끊어 놓으면 그 하나씩 등기를 내는 거예요. 지적법에서 한 필지가 등기 하나씩 된다. 그죠? 자, 개인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사건의 목적이 되어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인데 바닷속에 또 땅 있잖아요. 그건 누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하의 토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할 수가 있어요. 도로법상 도로는 내 맘대로 못 쓰는 도로라지만 내 거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등기부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 방조제 같은 경우도 등기가 됩니다. 자, 건물은 자, 이 건축법에 나오는 건물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 건축법에서는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붕이 있어야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붕 있어야지. 지붕 없으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그죠? 옥외 풀장. 건물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지붕이 없어. 옥외 풀장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붕이 있고요. 기둥만 있어. 벽이 없어. 벽은 없고 기둥만 딱 있고 정착이 딱 돼 있어요. 건물이요? 벽이 없어. 건물이요? 아니에요? 기둥은 있어. 벽 없어. 기둥은 있고 벽이 없어. 바람이 통해. 건물이요? 건축물이죠, 건축물. 우리 건축법에서 배우실 때 지붕은 무조건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기둥하고 벽은 또는이에요. 기둥이 있건 벽이 있건 건축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착 잘 돼 있으면. 근데 저하고는 벽까지 있어야 돼요. 그럼 공법 얘기고 저하고는 벽도 있어야 돼. 저는 참고로 저희 집사람이 추운 거 싫어해요. 추운 거 싫어요. 엄청 바람 통하면 싫어요.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꼭 벽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하고는 반드시 벽이 나와야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도 등기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건축법하고 저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저희 집은 추운 거 싫어요. 예,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벽이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 공법 선생님은 추운 거 좋아해요. 그죠? 예, 벽이 없어도 삽니다. 예, 그렇다 말이죠. 자, 저하고는 반드시 지붕과 벽을 갖춰야 된다. 저하고는 지붕과 벽이 다 있어야 돼. 공법에서는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외벽이잖아요. 기둥 또는 외벽. 공법 얘기고. 자, 저하고는 바람 통하면 싫다. 바람 통하면 등기 안 해준다. 그죠? 그래서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이제 등기관 분들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해서 막 해놨어요. 근데 참 다행히 요즘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참 다행인데 몇 개만 좀 찝어 드릴 건데요. 좀 헷갈리는 게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등기할 수가 있다. 자, 비닐하우스 등기할 수가 없다.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자, 급유 탱크 등기할 수가 없다. 그죠? 자, 유류 저장 탱크 등기할 수가 있다. 그죠? 이 정도. 자, 얘네들이 조금 헷갈려요. 나머지는 감으로 좀 때려잡아도 대충 감이 와요. 그런데 얘네들 얘기는 조금 헷갈립니다. 자, 주유소 캐노피 등기할 수가 없다. 자, 캐노피라는 게 지붕 뚜껑 덮개 이런 거예요. 얘는 주유소 가면 기둥만 있잖아요. 바람 통하지. 바람 통하면 등기가 안 된다.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등기법상 등기는 안 해줍니다. 추운 거 싫다.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시게 컨테이너 건물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바람은 안 통해. 근데 갑자기 옆에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정착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컨테이너 구조,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이러면 이거는 건물로 봐줍니다. 컨테이너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죠?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지붕 있는 건물이다 라고 봐주는 거예요. 예. 자, 그 정도 보시고 예? 사이로 그 저장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곡물 저장하는 크게 생긴 창고 같은 거. 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등기부에 나온다.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감으로 좀 찍으셔도 되는데 다행히 요즘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건,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두고 있다. 예, 토지는 지적법에서 딱 한 필지가 떨어져야 되고요. 자, 건물은 이게 건물로서 인정을 할 것이냐 결국은 등기가 마음대로 해요. 등기관들이 요건 건물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뭐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자, 등기가 나면 뭐가 좋아요? 등기가 나면 건물이라고 졌는데 등기를 안 해줘 이럴 수도 있고요. 이 정도 해주겠다면 해줘. 뭐가 좋은 거예요? 등기 나면?
원래 내 건데 뭐 등기를 안 해도 처분할 수 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당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대출이 나오는 거지. 이게 엄청 큰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등기 제도가 있다라는 건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저당권. 자, 저당권은 물권, 채권. 저당권은 물권. 저당권 물권. 자, 여기 보시면 자,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 자, 등기부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 중에 가장 센 권리는 소유권이고, 자, 용의권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권으로서 저당권. 자, 얘네들이 등기부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집어 얘기하면 채권은 등기할 수가 없어요. 자, 채권은 등기할 수 없는데 절대로 안 된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자, 예외적으로 등기되는 채권, 임차권, 판매권 이렇게 있다. 그죠? 자, 뒤집어 얘기해요. 자, 부동산 물건은 등기할 수가 있다. 자, 모든 부동산 물건은 다 등기할 수 있다. 좀 기분이 안 좋죠? 모든 부동산 물건은 다 등기할 수 있다. X입니다. 안 되는 게 있어. 부동산 물건 중에 뭐가 있을까? 점유권, 유치권. 자, 이런 거. 자, 예, 점유권, 유치권도 물건은 물건이에요. 점유, 유치권. 자, 요거는 등기부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현재 점유했다. 이걸 어떻게 등기부에 쓴단 말이죠. 유치권도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도 있어요. 부동산 유치권 있지만 등기부에는 안 나와요. 부동산 유치권. 못 보셨어요? 자, 점유, 유치. 얘네들은 자, 실제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동네 다니다 보면 집담한 건물들 있죠. 집담한 건물들의 유치권 행사 중임 해가지고 락커로 뿌려놓고, 그죠? 예, 이렇게 누가 막, 뭐지? 가보면 이제 빡빡머리 아저씨 와가지고, 뭐야?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납니다. 예. 그 양반도 뭐 하고 있어요?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현재 이 현장은 유치권 행사 중임.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유치하고 있어야 돼. 앉아 있어야 돼. 그죠? 예. 그게 등기부에 나올까 안 나올까? 집 짓지도 않는데 어떻게 등기부를 냈겠어요? 그죠? 등기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어리버리 사면 어떻게 돼? 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면. 예, 등기부에도 안 나오고, 그죠? 깔끔하다 가보니까 까까머리 아저씨도 앉아 계시고 무서운 거죠.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자, 부동산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당장 등기부에 나오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자, 동산지권, 이게 동산이잖아요. 동산이니까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겁니다. 대신에 권리질권이란 건 등기부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질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는데, 동산질권 당연히 안 되고요. 자, 권리질권은 아주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질권 다음번에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일단 점유권, 유치권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있죠? 점유권, 유치권. 이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임차권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환매권. 요게 등기부에 나온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 아주 특수하게 등기부에 나온다. 얘네들이 주로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잘 안 내요. 권리질권과 환매권이 등기부에 나온다라는 거. 자, 점유권 등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몰라. 이제 앞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또 몰라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그죠? 예, 우리 정보통신과 발전하면 점유 상태를 그때그때 등기부에 쓸지도 몰라요. 점유 상태를.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점유하러 가는 거지. 가가지고 탁 깔고 앉는 순간 등기소로 연락이 슉 가는 거야. 점유했다. 그러면서 등기부에 점유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탁 일어난 순간 등기소에 전파로 가서 일어났다. 말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먼 미래에는 점유권도 등기부에 나온다. 이런 미래가 이제 언젠가 올지도. 제가 좀 넘어갔나요? 네, 하여튼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니지만, 자, 점유가 현실적으로 당장은 등기를 못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당장 깔고 앉았다는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썼다 줬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나올 수 없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부동산의 일부, 자, 권리의 일부. 자, 일부가 나왔을 때 무엇의 일부인지 구분하는 거.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이것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집이 있다. 자, 우리 집에 작은 방. 자, 부동산 일부예요, 권리 일부예요? 일부는 일부인데 무슨 일부예요? 건물의 일부는 부동산 일부예요. 자, 토지가 하나 있다. 이 토지, 자, 남쪽 절반. 자, 부동산 일부에 걸려 있어요. 부동산 일부예요. 토지나 건물 일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자, 건물이 하나 있는데 A랑 B랑 자, 2분지씩 나눠 갖고 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요만큼 2분의 1 지분. 자, 요만큼 2분의 1 지분 이렇게 된 거예요. 학자 지분. 자, 내가 가진 2분의 1 이거 뭐예요? 지분이 뭐라고요?
소유권의 일부라고. 소유권 일부라고 지분. 그죠? 또 갑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C하고 D하고 자, 4분의 3, 4분의 1 갖고 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4분의 3, 네가 가지고 있는 4분의 1.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자, 내가 가진 4분의 1 이게 뭐예요? 지분이라고 지분. 그렇죠? 자, 지분은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얇게 진하게 있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이거는 전체가 아니지. 눈에 딱 보이고 그림을 딱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일부고 이게 권리 일부예요. 권리 일부는 그림으로 못 그리고 분수로 쓰는 겁니다. 분수로 쓰는 거예요. 자, 분수로 쓰는 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눈에 딱 보이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한 필지 일부, 건물 일부. 됐죠? 자, 두 개 지금 비교됐죠? 예, 이 개념을 완전히 아셔야 돼요. 예. 자, 부동산의 일부, 자,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자, 일부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이전하거나 저당을 설정하지는 못한다. 그죠?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방만 팔 수는 없다. 토지 일부만 팔 수는 없어요. 꼭 팔려면 어떻게 해? 분할해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파는 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자, 반면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를 설정할 수가 있다. 자, 빌릴 때는 요만큼만 빌리자라고 그림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부동산을 빌릴 때는 일단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분은 자, 부동산 전부의 효력이 다 미치는데 어디까지라고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등기부에다가 2분질, 4분질 이렇게 쓸 수 있어. 쓸 수 있으니까 자, 공시는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지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썼으니까 이전하거나 자, 저당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 자, 누구 지분만 팔 수 있단 말이죠. 예, 팔 수 있다는 건 저당으로 잡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범위가 없죠. 전체 범위잖아요. 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빌리는 건 할 수가 없다 해요. 자, 빌린 거. 지분을 빌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다 빌려야 돼. 이거 다 빌리려면 자, 만약에 갑이라는 친구가 이걸 다 전세를 빌리고 싶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두 사람을 다 상대해야 돼. 한 사람만 상대해서 이 부동산을 다 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분을 빌리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빌리려면 두 사람을 다 상대로 해서 전세나 뭐 임차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분을 가지고 누구 지분만 용익권으로 빌리자. 요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정리하면 요 밑에 표가 됩니다. 표. 표 보이시죠? 자, 요게 처분한 처분. 자, 빌린 용익이에요. 용익. 자, 부동산의 일부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러나 권리 일부는 각자 처분할 수가 있다. 자, 빌리는 거죠? 부동산 일부는 도면 첨부해서 빌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지분은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존 등기는 무조건 일부 나면 안 된다. 자, 보존 등기는 부동산 전부 전원이 한꺼번에 등기가 나야지 처음 등기되는데 일부만 낼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OX 단지 중에 X 난 부분들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여기까지 왔죠? 그럼 걔네들 자, 연습 좀 할게요. 네, 책에는 다 깔끔하게 다 돼 있으니까. 자, 여기 봅시다. 자, 준비됐죠? 자, 여기 보존 등기죠? OX. 지분. 소유권 이전. 그냥 대충 XX, OX 그런 거예요, 지금. 자, OX예요. O. 여기는 X. 권리 일부를 빌릴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는 요건 부동산 일부를 빌릴 수가 있어요.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역권은요. 자, 승역지는 일부에 설정이 되는 거고요. 요역지는 무조건 전부입니다. 요거 일부에 가능하고 요거는 전부다. 지역권도 역시 지분은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예.
XX. 여기 무조건 나왔다 그러면 X예요. 부조등이잖아. 자, 가능하다 틀렸죠? 네. 지분이죠, 지분. 자, 보존등기 X죠. 그렇죠? 네. 일단 일부를 찾으셔야 돼요. 일부. 그럼 위에 거요, 밑에 거요? 토지 특정 일부 그러면 이거 부동산 일부예요. 토지가 부동산이잖아. 그죠? 특정 일부. 자, 이거 분할하지 않았어요, 지금. 일부 상태야. 그러면 이전돼요? 안 되지. 위에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X. 자,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자, 요거 저당돼요? 밑에 거 저당이 된다니까. 됐죠? 자, 지분에 대한 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누구 지분만 저당을 잡는다고요. 그죠? 예. 지분 저당 잡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비싼 건물이 한 200억짜리가 있어. 이 회장님이 돌아가신 거야. 200억 회장님. 그런 회장님의 특징이 뭐예요? 자식이 많아. 그죠? 자식도 많지만 부인도 많아. 이해되세요?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겠죠. 그죠? 복잡하죠, 이제. 뭐, 자식 없는 부인도 있고, 자식 많은 부인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지분이 막 나눠질 거 아니에요. 200억짜리니까 한 사람 상속인 지분만 해도 얼마가 되겠어? 뭐,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분 팔기는 좀 아깝고, 그걸 담보로 돈을 끌 수가 있지. 팔 수 있으니까 돈도 끌 수 있지. 됐어요? 자, 지분을 가지고, 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끌 수가 있다. 각자 지분 팔고 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분. 근데 난 지분권자인데 건물을 누구한테 빌려주면 돼, 안 돼? 그런 권한은 없지. 나 혼자는 안 되지. 전원이 다 빌려줘야 건물을 빌려주지. 이해되고 있죠? 네, 지분. 자, 지분은 각자 팔 수가 있지만 지분권자 혼자 이 건물 다 누구한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 일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부동산 일부는 뻔하잖아요. 네. 지상권. 자, 돼요? X지. 자, 지분은 지상권을 빌릴 수가 없다. 됐죠? 자, 옳은 것은 4번. 자, 지분은 빌려줄 수 없지만 저당을 잡을 수는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4번이 맞고요. 나머지 다 거꾸로 써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일부 권리부 이거 구별을 못 하시는 분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요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이제 문제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앞에 보세요. 자, 우리 교재 자, 100번 문제입니다. 100번 문제. 100번 문제. 자, 여기 보시면 100번 문제 보세요. 자, 같이 보시죠. 자,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개인 소유가 되는 부동산이래요. 자, 제한을 받든 안 받든 자, 등기 대상이 된다요. 도로법상 도로, 하천법상 하천 등기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한필 토지 특정된 일부에 자, 분할을 선행하지 않았대. 자, 분할을 선행하지 않았다. 그럼 아직 일부 상태다. 분할이 안 되는 게 일부다. 그죠? 자, 요거 자,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다. 뭐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공유 지분 보이시죠? 자, 공유 지분 전세로 빌릴 수가 없다. 그죠? 지분 빌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빌린 거잖아요. 부동산 전부 일부는 빌려도 지분은 못 빌립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한동 건물을 분할 구분 절차를 밟기 전이래요. 자, 분할 절차 밟기 전이면 아직 일부죠? 건물 일부. 자, 이거 건물 일부를 전세로 빌릴 수가
있다. 그죠? 작은 방만 빌리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가능합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 자, 이거 등기할 수가 없다예요. 아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환매권, 임차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나오는 것들은 아무리 판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진 물건에 대해서만 등기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거나 안 해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권리를 협의해서 등기소에 가서 우리 이런 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권리를 설정했는데 해줘. 그러면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죠? 법이 없다. 그렇죠. 법이 없다. 그죠? 예, 처음 본다 그러면 안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그러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예, 됐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우리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쉬었다 갈게요. 예.